자, 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새로운 코너를 하나를 준비해봤는데요. 이게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2월 달에 상장 예정인 종목들 있잖아요.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 종목들 관련주들은 현재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들을 조금 살펴보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사라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을 거고요. 다만 여러분들께서 이제 투자를 하시기 전에 참고를 해보시기 좋은 내용들이 뭐가 있을지 요걸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걸 듣고 이제 참고를 하시면서 판단은 각자 하시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이번에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는 이 인카 금융 서비스부터 우선적으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인카 금융 서비스 뭐 하는 회사인지 말씀을 드리자면 혹시 그 보험 쪽에 이 보험 대리점이라고 혹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흔히 GA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사회 초년을 이 GA를 통해서 보냈기 때문에 이 업계에 대해서 완전히 빼꼼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인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야, 알 만큼은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아무튼 이 GA의 인카 금융 서비스라는 회사가 인카 굉장히 크죠. 여기가 이번에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공모가 같은 경우에는 18,000원이 확정이 됐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곧 있으면 공모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걸, 아니 사실 조금 있으면 청약도 시작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 7일에서 8일이죠.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다라고 하는데 공모가는 18,000원이다라고 하니 이러한 부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나를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조금 그나마 아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최근에 이 보험 쪽이 특히나 온라인 쪽을 통한 가입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GA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말 그대로 여기저기 보험사의 상품을 갖고 와갖고 팔아가지고 중개수를 받는 게 이게 주란 말이죠. 근데 이제 보험사별로 직판매가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은 이 시장의 파이를 결국에는 뺏기는 그런 상황으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특히나 우리나라 인구 구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들 사람 다 들고 이제 젊은 층에게 보험을 새로 가입을 권유를 해야 되는데 이 역피라미드죠. 고객층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한정된 파이를 막 토스 같은 중개사부터 해갖고 보험사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직판매하는 것들까지 이 GA가 상대를 한다라고 하면은 장기 투자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냥 얘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참고 정도 해야겠다 정도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 인카를 좀 대조할 수 있을 만한 대조군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전에 이제 A 플러스 에셋이라고 이 GA 중에 상장을 한 기업이 있었습니다. 자, 영업이익은 조금 차이가 나긴 하는데 순이익은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면 A 플러스 에셋이랑 인카금융 서비스의 시가총액을 얼추 비슷한 수준으로 놓고 지켜봐도 되겠죠. 현재 A 플러스 같은 경우는 시장이 조금 안 좋으면서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1,780억, 1,800억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나중에 일단 공모 같은 걸 생각을 했었을 때 이 시가총액 그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상장 당일날 혹시 1,800억 이상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는 모습이 장 시작하자마자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비교군이 주가가 많이 안 좋은 상황이라 아예 고점부터 시작을 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은 생각을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딱 상장했을 때 가격이 시가총액이 140조인가 그랬는데 우리가 봤던 밴드가 100조에서 130조였죠. 한마디로 그냥 아예 고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개미들은 이런 것도 생각 안 하고 들어갔다가 그냥 불려갖고 쭉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자 A 플러스 에셋 같은 경우에 딱 이런 그 대조군이 확실하게 있다 보니까 인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 나왔을 때 속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건데 이 비교군이 확실하게 있으니까 이걸 좀 참고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 바이오 FDNC, 바이오 FDNC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장 일정을 보자면 2월 9일 날, 2월 10일 날 청약을 할 예정이고
상장일은 2월 21일이다라고 하죠. DB금융투자에서 이제 청약을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2월 9일이면 네, 다음 주죠. 네, 청약하실 분들은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먼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이 바이오 FDNC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 있습니다. 식물세포 신약. 그러니까 식물세포 하면 줄기세포.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엮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화장품 원료. 이 부분이 딱 눈에 보이는데, 그러면 그 바이오 중에서도 줄기세포 화장품? 약간 이런 관련주들로 엮여 있는 종목 봤으면 좋겠죠. 요것들은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뭐 아래쪽에 나온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 정리해 놓은 거니까 보실 분들은 하나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주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 수요 예측 부진에도 일단 몸값은 강조가 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하는 걸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일단 몸값에 대해서 강조를 했다라고 하는데, 자, 세원 ENC부터 이 줄기세포 화장품 관련주들 어떤 주가를 형성하고 있는지 보자면요. 일단 세원 ENC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서 좀 횡보를 해주는 모습 보여주면서 차근차근 조금 방향이 도나 싶은데 일단 외국인이 최근에 조금 들어와 주는 게 체크가 되고 있네요. 하지만 기관의 매수세가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 그렇게까지 시장에 관심이 들어주고 있지 않다. 요거 체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미셀.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쭉 아직 추세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연기금이 이 금요일 날 들어왔다라고 하더라도 추세가 완전히 돌아섰다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프로스테믹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까지 기관에서 이제 수급을 넣어줄 만한 무언가는 안 보여지고 일단 외국인은 조금씩 사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네요. 근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위쪽을 뚫고 올라가기 전까지는 추세가 완전히 돌았다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온 역시도 비슷한 흐름이 측정이 되고 있는 게 보여지고요. 네이처셀은 조금 다릅니다. 네,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이쁜 차트의 모양이 그려지고 있는데 자, 일단 네이처셀 굉장히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동구바이오 이 네이처셀 말고 바이온이나 아니면 프로스테믹스랑 비슷비슷하죠. 바이오 솔루션 그냥 쭉 빠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줄기세포 화장품 관련주들은 네이처셀 말고는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이 안 보여진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잖아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일단 시장에서 관련주들 자체가 그렇게 좋은 모습을 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FDNC의 이 수요 예측 부진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상황이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상장한다라고 하더라도 관련주들 전체가 저렇게 죽을 쓰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도 얘도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고 봐야 되겠죠. 자, 근데 뭐 청약하고 그리고 이제 상장 전에 갑자기 또 이제 관련주들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프론티어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프론티어 같은 경우에는 청약을 2월 14일부터 2월 15일까지 다다음 주죠. 월화에 진행을 한다라고 하고 공모 예정가는 11,400원에서 13,700원이라고 하는데 주관사는 유안타와 신한금융투자라고 하니까 이제 청약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퓨런티어 일단 IPO 흥행 변수, 높은 모회사 의존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딱 보고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일단 사업 내용이 어떤 건지에 따라 중요하긴 하겠지만 요즘에 모회사 의존도 높은 기업들이 모회사에서 나오는 매출을 조금 집중해가지고 일단 먼저 회사의 덩치를 키워놓고 이 매출 다변화를 노리면서 쭉쭉 성장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런 성공된 모델들이 많이 보여지니 이 퓨런티어 역시도 높은 모회사 의존도 이게 그렇게까지 단점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해 오히려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LX 세미콘이나 이런 종목들도 그렇고 이 관련된 이 비슷한 모습으로 커가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곤 했거든요. 거래처를 다변화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근데 일단 돈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돈 투자하면 어떻게든 좀 펼쳐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일단 퓨런티어 그리고 어떤 회사인지도 한번 살펴보자면 뭐 하는 회사인지 딱 체크해 보자면 자 여기 나오네요. 차량용 카메라, 스마트폰용 카메라, 제조용 공정 장비를 납품하고 있다. 그러니까 카메라를 만드는 장비를
만들어 갖고 납품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카메라 하면 지금 딱 떠오르는 게 뭐 LG 이노텍이나 아니면은 옵트론텍이나 뭐 이런 종목 되게 많죠? 되게 요즘에 핫했던 종목들인데,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보면은 지금 썩 뭐 나쁜 건 아니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밀어주는 이 정책 테마 쪽으로도 엮일 가능성이 높은 그런 섹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카메라의 이제 사용량은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비의 수요 역시도 증가를 할 것이다. 요거는 생각을 하면서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장비사들이 장비만 팔고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지보수에서 들어오는 꾸준한 이 매출도 있다라는 걸 잊지 말고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900억에서 1000억 정도 예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시가총액이 만약에 1100억, 1200억 이런 데서 시작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요거는 기억을 하고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관련주들, 현재 주가의 형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기관의 수급은 어떤지 체크를 해보면, 자, 일단 MC넥스 요즘 대장이었죠. 수급 좋습니다. 네, 좋아요. 그냥 연기금도 그렇고, 좀 개인이 좀 사긴 했는데, 기관이 모든 물량들을 다 받아내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세코닉스 역시도, 얘는 조금 반반이네요. 근데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던 이런 전적이 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방향이 꺾였다라고 보기엔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 보이고, 하이비전, 좋죠. 사모펀드도 사고, 이 외국인은 좀 팔고 있는데 개인들의 물량은 대부분 팔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자, 그리고 옵트론텍 같은 경우에는 얘는 아래서부터 차근차근 방향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개인들의 물량이 더 많이 팔렸던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그냥 계속 사고 있죠. 외국인이 많이 팔아갖고 개인이 좀 많이 사주는 모습이 보여주곤 하는데, 일단 기관이 많이 사고 있으니까, 일단 자율주행 카메라 쪽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주도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캠시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저점 부근에서 최근에 매수를 해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역시 기관 쪽에서 한 번씩 크게 담아준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자, 그다음에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개인들이 좀 많이 팔다가 이 목요일날 개인이 좀 사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큰 흐름으로 보았을 때 기관의 매수 양이 더 많다는 걸 알 수가 있겠다.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담아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자율주행 카메라, 이쪽 관련주들로 하나씩 살펴보자면, 그냥 기관 쪽에서 관심을 갖고 많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 프론티어 역시 상장을 했을 때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 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걸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런 것들은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스톤브릿지 벤처스 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VC 하면 벤처 캐피탈이고 최근에 굉장히 핫했던 그러한 회사들이 많았죠. 일단 스톤브릿지 벤처스 상장 청약 일정부터 보자면 2월 15일부터 16일까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주관사는 KB증권과 삼성증권이 되겠습니다. 공모가 같은 경우엔 9천에서 1,500원 밴드를 지금 형성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 VC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일자리 관련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엮이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죠. 그리고 지금 이스토브리치 벤처스가 어떠한 전적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자면, 우선은 2016년부터 20년에 6개의 벤처 펀드를 청산하면서 2천억 원이 넘는 이 수익을 냈는데, 국내 VC 중에서는 가장 많은 수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운영 자산, AUM이라는 게 많이 나오니까 이건 꼭 기억을 하시면서 보면 좋은데, 아무튼 이 AUM이 2016년 2천억에서 지금 현재 1조를 돌파한 그러한 수준이다. 아무래도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돈이 계속 몰린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초기 투자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크래프톤, 우한형제들, 직방, 두나무, 소카 등이 꼽힌다라고 하는데, 덩치들이 큼직큼직하죠. 근데 VC 보시면서 저기 뭐 실패한 회사들도 되게 많은데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VC가 벤처 캐피탈이 기본적으로 10개 투자해갖고 하나만 성공해도 굉장히 성공한 것이기 때문에 몇 개 실패하는 거 그런 거는 아예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다. 100개 투자해가지고요. 하나 성공하면 그 100개 손실 다 메꿀 수 있거든요. 그게 벤처 투자고, 그런 성공이 몇 가지씩 계속 보여지기 시작한다면 그거는 회사의 가치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정을 해줄 수가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몇 개 실패해서 저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 말고도 뭐 수아랩이나 아니면 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등을 투자했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요건 이제 나중에 상장하고 나서 엑싯을 어느 정도의 진행을 할지 이런 것들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것들이 아직 판매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시간이 좀 남아있고 상장 이후에 엑싯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주가에 긍정적인 흐름으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니까 아, 저게 되게 좋은 소식이구나. 아, 이러한 미래 먹거리가 남아있구나. 요거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VC 관련주들의 주가가 어땠는지 하나씩 살펴보자면 일단 SBI 인베스트먼트 자, 그렇게까지 그냥 쏘쏘하죠. Q캐피탈 외국인이 최근 들어와 줬는데 수급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얘는 좀 기대해볼 만 하겠네요. 자, 그다음에 리더스 기술 투자 좀 그렇게 좋진 않았고요. 자, 그다음에 M벤처 투자 M벤처 역시도 그렇게까지 최근에 좋은 건 없었는데 그래도 자리 잘 지켜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 이렇게 올라가준 모습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마냥 나쁘게 생각할 건 없겠죠. 네,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오히려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대성창투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들어와주고 있는 게 체크가 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우리기술 투자는 상대적으로 좀 그나마 다른 종목들에 비해 가지고 좀 아쉬운 차트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단기 저점 부근에서 투신이 계속 들어와주고 있죠. 그리고 외국인도 들고 개인은 또 팔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무래도 두나무의 지분 가치 때문에 높은 평가를 받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이런 모습 나온다는 것 자체가 VC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쁜 건 아니니까 좋은 모습이다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B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민매도 관련으로 최근에 이슈를 좀 주긴 했는데 근데 아무튼 이렇게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상당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VC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업종으로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긴 해요. 이유는 투자 성과에 따라 갖고 이 실적이 누구는 확 좋은데 누구는 확 안 좋으니까. 네, 같은 섹터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좀 좋았다가 최근에 주춤주춤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회사들 중에서 저는 웬만하면 좋은 쪽과 비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유는 실적이 좋았잖아요, 최근에. 예, 요즘에 업계 평균으로 보았을 때 가장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탑픽 중에 하나로 꼽아서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스톤브리지 벤처스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 VC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VC에 대해서 이전에 VC 요거랑 좀 다른 겁니다. 여기 그냥 회사 이름이 VC다라는 거예요. 보이스 캐디라는 제품을 이제 만드는 회사다라고 하는데 어떤 회사인지 살펴보면은 거리 측정기 등 골프용 IT 디바이스를 판매하는 회사다. 그러니까 우리 스크린 골프 같은 거 할 때 여기 제품을 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래 내용 보니까 필드에서 쓸 수 있는 이런 휴대용 IT 장비들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얘네가 지금 만드는 장비는 그냥 전방위적으로 다 살포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VC에 대해서 한번 보자면 2월 15일에서 16일 다다음 주 화요일에서 수요일 날 청약을 시작한다고 하고요. 15,000에서 19,500원 수준에서 공모가가 유지가 될 예정이며 한국투자증권에서 주관해가지고 이제 청약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BC 같은 경우에는 100% 신주 발행이다라고 하네요. 공모가 범위는 됐고 PR 배수를 17.56을 잡았다라고 하니까 공모가 상단을 요걸 참고해서 보시고 그 이상 가게 된다면 퍼가 20이 넘을 수도 있겠구나. 이걸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골프존부터 한번 봐보도록 할 텐데 일단 골프장 요즘에 조금 수급이 어떤지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존 유디홀딩스 골프존 뭐 최근에 좀 떨어지긴 했지만 다시금 수급이 조금씩 들어와주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베니지 역시도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야, 크리스 FNC 기관이 그냥 관심을 갖고서 쭉 보고 있네요. KMH 이 골프장 쪽으로 굉장히 이제 좀 핫했던 종목이었는데 조정을 많이 받다가 최근에 아직 반등이 완전히 일어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남아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K매치랑 비슷한 흐름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샘K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용평 리조트.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최근에 봤던 세 종목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방향을 돌릴 것 같다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 VC 관련된 골프 관련주들 요걸 한번 살펴보자면 이제 고점 부근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떨어지는 종목들도 아래에서 저점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의류나 아니면 골프장을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기 때문에 펄을 이 VC랑 비교해서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골프장이 잘 되면은 당연히 VC의 제품도 많이 팔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의 실적이 잘 나오는지 못 나오는지 요걸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 영풍정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풍정밀, 풍원정밀입니다. 풍원정밀. 요 노을은 또 다음 주에 몰아서 한번 하도록 하고 일단은 풍월정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풍월정밀 같은 경우에는 2월 17일, 18일 이제 청약을 진행한다라고 하고요. 주관사는 대신증권이고 공모가는 13,200원에서 15,200원 수준이 형성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한번 살펴보자면 자, 디스플레이 부품주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최근에 OLED가 굉장히 핫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고 그런 거를 비교해서 보았을 때 지금 풍원정밀은 지금 다른 거 봤던 것들 중에서도 좀 어떻게 보면 퓨런티어보다도 더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LX 세미콘이나 그 말고도 OLED, 이노스 첨단 소재 그냥 쭉쭉 고점 막 이게 쭉쭉 가지고 있죠. 그런 걸 보면은 저는 어떻게 보면은 풍월정밀이 이 소부장의 새로운 대장으로 떠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기술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코스닥 여기서 상장했을 때 전문 평가 기관들이 평가를 다 해주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기술적인 부분 여기를 믿어도 되나 못 믿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전문 평가 기관에서 평가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는 게 우리가 직접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신뢰도가 높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든 지도 꽤 오래됐고요. 그리고 여기가 보면은 OLED 최근에 가장 핫한 요 이제 OLED 쪽이고요. 자, 그리고 보면은 방막 가공, 요쪽과 오픈메탈 마스크, 요쪽이다라고 하니까 금속 방막 오픈메탈 이 관련주들로 한번 보면 되는데 제가 누굽니까? 이런 것들 싹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일본 업체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파인메탈 마스크를 국산하기 위한 연구 개발에 힘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국산화가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매출이 또다시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 지금 한국과 일본 간의 이 소재 관련된 무역 분쟁 때문에 한국의 회사가 제품을 만들면은 웬만하면 한국 제품을 써주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모습이 계속 보여졌단 말이죠. 이번 역시도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그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대를 해봐도 되는데 그건 먼 나중의 일. 지금 당장 결과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대감만 그냥 한편 남아두고 이제 다른 이제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공모 절차를 마무리한 최근의 기업들, 뭐 아스플로나 아니면은 원준, 아니면 CU테크 등은 10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풍원 정밀 역시도 1000대 1은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좀 이 디스플레이 소부장 쪽으로는 엮이는 건 맞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이메탈 마스크나 아니면은 뭐 금속 방막이나 오픈메탈 마스크 요거는 좀 관련주로서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는 참고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리고 상장하고 어떻게 되는지 체크해 보면은 좀 빠지고 아직 좀 그 횡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많이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보면은 좀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줬잖아요.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시초가 자체가 좀 높게 형성이 돼가지고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모가 대비 시초가가 어디에서 형성이 되는지 이거 꼭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관련주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YMC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는데 사모펀드가 쭉 받아냈죠. 그냥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뉴파워 프리즈마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나 싶더니 주가가 그냥 반등이 됐죠. 이런 건 어떻게 자리를 지켜준다라는 이 좀 종목의 의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핌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수급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높은 위치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KPS 얘는 좀 안 좋네요. 얘는 좀 별로고 램테크놀로지 최근에 이제 공장의 투자가 좀 주춤했다라는 얘기랑 이전에 조금 여러 이슈들이 있었던 거를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서 여기 잘 지켜줄까라는 불안감이 조금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으로만 보았을 때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를 하면서 지켜봐도 되는 그런 차트와 수급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APS 홀딩스인데 일단 APS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금융투자가 저점 부분에서 많이 사준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걸 정리를 해보자면 기관 쪽의 수급이 많이 들어와주는 기관이 관심 있어 하는 섹터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구당 관련해가지고는 최근에 굉장히 좋았죠. 그러면 이번에 이제 조금 청약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시초가가 높게 형성이 됐던 걸 생각을 해보자면 이 종목 역시도 시초가는 조금 높게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건 모르겠는데 풍원정밀은 요즘에 이제 수급이나 이런 것들만 보자면 일단 청약 받아갖고 상장하면 상장 당일날 파는 전략 괜찮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솔직하게 여기서 감이 안 잡히는데 풍원 정밀은 조금 기대가 되네요. 자, 이렇게 이번 영상만 대략 한 30분 정도 이제 찍게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고생했다라고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구독 한 번이 저에겐 정말 도움 많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종목 그 설명란에 텔레그램 링크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같이 공부해보자 라는 의미로 이렇게 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정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올라오고요. 그리고 같이 공부해보자 라는 리포트 같은 것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 방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올라간 거 되게 많아요. 약간 최근에 작두 탔나 싶을 정도로 되게 잘 맞췄는데 아니, 리포트 올려주는 게 끝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리포트가 이렇게 3개 올라가고 끝이 아니라 몇십 개씩 올라오는데 거기서 이렇게 2개, 3개씩만 골라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고 싶다. 그리고 뭐 이제 수급 같은 경우에도 좀 괜찮은 수급 같은 거 월수금으로 분석해서 올려드리는데 요거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거 눌러주시고 들어와서 구경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여러분들 원하시면 들어오면 되는 거니까 필요하시면 들어오셔갖고 같이 공부해갖고 레벨업하면 좋겠고요. 지금 이렇게 곧 있으면 상장 예정인 종목들 한 다음 주까지 다다음 주까지 청약을 하는 종목들을 기준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상정을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뒤로 밀어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일단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일단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시는 거 기억하시고 좀 도움을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린다 말씀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